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수욱TV의 이수욱입니다. 제가 평소에 요새는 노래 커버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좀 색다른 그야말로 녹화 방송을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오늘 이제 챗GPT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요새? 그래서 그 챗GPT를 활용한 어떤 그 방송에 어떻게 제가 활용을 할까? 그 유튜브 방송에 어떻게 활용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자꾸 응용 능력이 생기니까. 그래서 챗 GPT를 가지고 그 활용도의 첫 번째는 결국에는 대본의 문제가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대본집을 간단하게 제가 작성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그때 이렇게 콘티를 짜갖고 하는데, 뭐, 그거는 그러니까 약간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체계적이지 않고 내용도 산만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챗 GPT에게 대본을 부탁을 해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선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건데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 스마트폰, 웹캠으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챗 GPT에 대한 거를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제가 켜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챗이라는 것에 들어가서 스마트폰에 앱을 돌출시켜서 앱을 깔아서 거기에 이제 그 질문 칸에 질문을 잘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요새 경험자들이 얘기하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질문을 어떻게 하는 게 질문을 잘하는 것인가? 이거 생각해보니까 오늘 제가 질문할 것은 주로 시니어들의 챗 GPT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하는데, 그러면 이제 시니어들의 챗 GPT 활용 방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이런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약간 구체적으로 들어간 게 이제 첫 번째 예로, 맨 처음에 이거 딱 켰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은 AI 챗을 켰더니 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지능입니다. 예의도 바르네요. 그래 오늘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What can I do for you?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제 따라락 쳤냐면 이거는 잘 칩니다. 자, 한국의 시니어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순서대로 나열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 제가 살고 있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저 같은 시니어들의 경우, 시니어 아니면 청소년으로 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4, 50대,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그건 한 신축적이니까. 그게 물었더니 뭐라고 나왔냐면, 첫 번째, 답을 준 거예요. 첫째,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의료 서비스 및 건강관리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의료 지원 이거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의료 지원이 되니까 건강관리라는 거는 뭡니까? 우리가 국민 의료 지원 해가지고 건강센터에 가서 건강 검진하지 않습니까? 건강검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제 주위에 갑작스럽게 뭐가 발견이 돼가지고 아파서 뭐 저기 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건강 검진 잘해야 될 것. 두 번째, 건강 상태나 실력에 따라 맞춤형 일자리 지원. 자, 어느 정도 건강이 확보가 됐다. 그래서 무료하게 지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니어들의 경우에도 또는 젊은이들의 경우에는 뭔가 일자리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실력에 맞게. 자기 실력에 맞는 게 뭐예요? 자기의 바운더리에 맞는 또는 그 여러 가지 기술 능력이라든가 그 재능이라든가 스킬 뭐 학습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자기 일을 찾아야 되는 거죠. 물론 이 현재적인 그 제도적인 뭐라 그럽니까? 장벽이 높습니다. 그러나 자꾸 두드리다 보면 생긴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생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차량 운전 및 교통 서비스. 교통 서비스는 제가 이제 바로 얘기 드리겠지만 이런 겁니다. 요새 이제 교통 서비스 같은 경우에 제가 요즘 최근에 발급받은 것 중에서 아주 좋은 게 제가 이제 저도 시니어 계층이 되니까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 카드입니다. 제가 이걸 처음 써봤어요. 요즘 처음 써봤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에 티머니 카드인데 카드 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특별시하고 신한은행에서 이렇게 협조해서 코워크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써봤더니 전철에 우리가 흔히 이제 일반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쓰는 카드를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게 아닌 이거는 별도로 써야 돼요. 이렇게 딱 올리면은 딱 이렇게 올려놓으면 스쳐 지나가면은 우대권이라고 딱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통과가 되는 겁니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주거 환경 개선과 고용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 이런 거야, 그야말로, 지역 단위별, 국가 단위별, 국회에서, 또는 뭐 상임위원회에서 좀 이렇게 토론을 거쳐서 새로운 방안이 나오고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큰 의미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찾아야 될 것, 주민센터 같은 데 찾을 수도 있겠고, 노동부에 가면 이제 그런 게 또 일거리 찾기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 워크넷 같은 거. 활용할 수 있겠고. 그래서 여섯 번째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금융 서비스와 적극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교육 지원. 요거는 뭐 디지털 우리가 교육 많이 받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PC 활용법 아주 기초적인 거, 그 다음에 엑셀이라든가 한글 워드 뭐 이런 건 요새는 너무 또 이제 흔해졌지만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유튜버들이 이거를 하려면은 처음에 유튜브 입문하려면은 제가 알기로는 반포에 있는 국립도서관에도 정기적인 교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이제 정기적으로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가 이런 곳, 또는 뭐 지방자치 주민센터에서 이제 하는 그런 교육, 이런 것도 많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처음 기초 교육을 받고 그 다음 단계로 자꾸 업그레이드하는 방식,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정보기술 활용을 통한 디지털 접근성 제공, 이게 그거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과 사회적 관계 유지 및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가족과의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같이 생활하고 있는 가족들 요새 단톡방 다 있죠. 저도 세 식구면 세 식구, 아이 엄마와 저와 그 다음에 우리 아들 뭐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단톡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뭐가 나왔어요? 직장에서 야 맛있겠다, 그 쑥국이 너무 맛있겠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친밀도를 높이는 것이죠. 너무 좋은 거죠.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친구들 간에는 자 요번 주에 우리 어디 뭐 모임이 있다든가, 저는 이제 밥 지내라고 해서 월 이제 1회 이걸 하는데 5명의 친구가 돌아가면서 이제 식사값을 이제 이렇게 호스팅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해당되는 달에는, 제가 해당되는 달에는 한 5만 원 정도 이렇게 포켓 이제 카드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1인당 10,000원짜리 뭐 평양냉면, 함흥냉면, 아니면 이제 칼국수, 명동 교자 칼국수도 될 수 있겠고, 뭐 이런 것도 먹을 수 있겠고, 또는 뭐 조금 사장이 좋은 날은 뭐 또 다른 방식으로 하시고 15,000원짜리 먹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할 수 있던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줬냐면, 와, 엄청 좋은 대답이네. 특히 네 번째, 문화 여가와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활용한 사회 참여 및 활동. 이거 좋은데 여가 보내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구분해서 좀 얘기를 해주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네, 그렇습니다. 문화 여가와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활용한 사회 참여 및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여가 보내기, 독서, 그 다음에 영화 감상, 음악 감상, 예술 관람 등 문화 활동이 좋습니다. 자, 이건 저는 뭐 워낙 잘합니다. 뭐 운동으로 보면 이제 걷기 클럽 해가지고 북한산 구간을 이렇게 한다거나, 어떤 구간을 정해서, 또는 강화 둘레길을 정해가지고 이제 뭐 10명이 가든지 5명이 가든지 클럽을 향해서 가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카페 같은데 온라인 카페에 참여해서 같이 가든지, 뭐 이런 방식이 있겠죠. 아니면 지역의 뭐 간단한 등산 코스에 또 가든지, 또는 뭐 요새는 동문회 동창이 있지 않습니까? 동문회에서 그런 또 활동을 많이 해요. 그 활동이랑 같이 참여해 보든지, 다양하게 해봤는데 제일 좋은 거는 친구들이에요. 동년배, 동기들이랑 같이 이렇게 가는 게 제일 편했습니다. 서로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n분의 1 돈 내고 같이 식사하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리고 이제 영화의 경우에는 요새 키아누 리브스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키아누 리브스가 출연한 영화는 매트릭스가 있고, 그 다음에 조닉 4가 요새 나왔어요. 조닉 1, 2, 3인가 제가 봤을 거예요. 아마 TV를 통해서 봤는데, TV를 볼 때하고 조닉 4가 나왔는데, 키아누 리브스가 그렇게 액션인데, 이 액션이 참 업그레이드가 돼서 너무 재밌어요. 요새 또 영화가 10일부터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이렇게 좀 응어리졌던 거, 이렇게 스트레스 받은 거 팍 터지고 좋습니다. 여러분 그거 활용하세요. 이건 시니어뿐만이 아니라 젊은 세대들도 많이 할 거예요. 40, 50, 뭐 30도 하겠죠.
MZ세대도 하지 않겠습니까? 요새 MZ세대하고 이렇게 세대 차이가 많이 난다는데 세대 차이가 왜 나오겠습니까? 대화를 하지 않으면 세대 차이 나요. 기왕이면 가족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친인척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사회에 나가면 사회에서 이렇게 접근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접근들을 안 하시고 서로 경원시 하세요? 그리고 무슨 언쟁이 생길 거는 피하세요, 가능한. 또 피하지 않을 거는 그냥 소주 한잔 하면서 하세요. 막걸리 한잔 하시면서. 꼭 그걸 그렇게 그냥 논쟁적으로 가져가려니까 힘들지. 가슴을 터놓고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얘기하고 듣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얘기가 없어지면 그게 불안한 거예요. 경청을 한답시고 서로 얘기만 듣기만 하거나 또는 일방적으로 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커뮤니케이션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오히려 답답한 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다양한 취미나 그다음에 어떤 사회 문제 얘기하십시오. 서로 의견을 교환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정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 서로 딴 쪽으로 자기네들 것만 얘기하고 딴 쪽으로 가니까 아예 장벽이 되지 않습니까?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터놓고 이야기의 논쟁거리를 같이 토의할 때 문제가 풀리는 해결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봉사활동, 자원봉사, 지역 참여활동 등을 해서 사회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네요.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는 채팅, 메시징, 영상통화 등을 통한 가족, 친지, 친구와의 소통. 이건 너무 뭐 당연한 얘기죠. 이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카톡을 활용하면은 미국에 있거나 또는 뭐 아프리카에 있거나 저쪽 그 헝가리에 있거나 부다페스트에 있거나 같이 연결만 하면은 언제든지 통화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은 하지만 쉽사리 하지 않죠. 근데 그거 쉽사리 하도록 정기적으로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면 어떻습니까? 그걸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십시오. 자, 이렇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면 다 풀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왜 하느냐? 되게 이렇게 자기 혼자 안에 들어앉아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 이렇게 그냥 막 1년 동안 밖에 나오지 않은 히리꼬모 같은 사람들. 한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코올 중독, 그다음에 마약 중독으로 많이 갔어요. 마약 중독 요새 이거 거의 좀비 아니겠습니까? 그 한동안 또 뭐 국가에서 리더급이 있었던 분들의 자제분들도 막 나오지. 이거 갈수록 태산입니다. 그런 것이 없으려면 가족에서 품어주고 사회적으로 품어주고 친구들이 품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짱한 사람과 말짱하지 않은 사람이 같이 교류하고 어떻게 하면 그 해결할지 얘기를 서로 터놓고 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컨셉트를 접근하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서로 설정을 해서 같이 이렇게 나누는 방식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뭐라고 하냐면 굿센스네 이번 주에 찾아가 볼 여가 선장 기왕에 좀 무료가 좋은데 한번 알려줘 이랬어요. 그랬더니 또 답이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가 활동을 하기 좋은 무료 혜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 수도권 시니어 전철 무료 구간이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됐냐? 65세 이상의 시니어들은 서울 지하철, 버스, 간선버스, 신분당선, 용인경전철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이건 저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무료 구간은 지하철 1호선부터 9호선. 그러니까 전 호선이 다 되고, 무료 구간은 그렇고, 그 다음에 경의중앙선을 타면은 저기 저쪽 좀 수도권 1호로 나갈 수 있죠. 그 다음에 경춘선의 경우 춘천까지 이렇게 쭉 갈 수 있으니까 강천도 갈 수 있고, 춘천도 갈 수 있고. 제가 이제 27일 날은 이제 저 춘천에 갑니다. 친구 만나러 가는데 제 친구랑 같이 이렇게 가는데 그렇게 해서 갈 수도 있고 가서 뭐 이렇게 모래무지 같은 거 하나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막걸리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 지하철 1, 2호선, 그 다음에 부천 시내 버스, 그 다음에 김포국제공항 리무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김포국제공항 리무진은 그게 무료인지 아닌지 제가 확실하게 해보질 않아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에는 자연관광지, 문화유산, 그 다음에 한국 전통음식 체험 등의 여러 가지 무료 관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거는 사전에 또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가시면 되겠고. 특히 대표적인 예로는 곤지암 서울랜드라는 데가 있답니다. 곤지암 서울랜드. 두 번째 불국사, 세 번째 경주시청 사랑방, 네 번째 남강 유원지 등은 이렇게 오픈이 돼서 이 데이터가 들어와서 이쪽 AI 채팅에까지도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지방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 주민센터가 잘 돼 있어서 주민센터에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 활용도가 많습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은 그냥 이렇게 시범 삼아서 뭐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이 요새 많이 하니까 그런 전문가적인 입장보다는 시니어들이라든가 또는 처음에 접하는 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실용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걸 제가 이렇게 활용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유튜브 방송을 할 때 대본을 써야 되고 이제 콘티를 짜는데 이번에 이런 AI 챗을 활용하면은 이렇게 딱 대본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중심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중심적으로 엮어갈 수 있겠다. 이런 활용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이수국 TV 많이 시청해 주시고, 제가 노래를 이렇게 커버해서 들려드린다거나 또는 뭐 시를 한번 낭송해 준다거나 잘하는 게 아닙니다. 잘해서 해드리는 게 아니라 취미로서 여가 활동을 제가 어떻게 슬기롭게 보내는지에 대한 그런 모델 케이스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따라 한번 해보세요. 뭐 이거에 어렵겠습니까? 이 정도는. 자, 구비될 것은 여기 웹캠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인데, 그 웹캠이 설정되기 이전이면 이게 한 10만 원 돈 되더라고요. 그게 되기 전이라면은, 이렇게 그냥 스마트폰에서 열어서 할 수 있죠. 동영상 찍기를 해가지고 그 동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딩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 업로드 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으로 즉시 방송도 할 수 있죠.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디지털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공부를 해두고, 그래서 슬기로운 그런 여가 활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수TV에서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자주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방송이 되셨습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